중요한 건요. 윤 전 본부장의 이 폭로가 넉 달 전 특검에서 진술로 이미 나왔다는 겁니다. 그게 뒤늦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 거죠. 통일교 관련 의혹이 계속 나오면서 이 김건희 특검의 편파 수사 논란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A가 단독 취재한 내용인데요. 특검 수사팀이 윤영호 전 본부장의 금품 제공 진술을 다 듣고도 왜 그러면은 수사를 진척시키지 않았을까? 처음에는요, 수사팀은 이거는 뇌물죄 적용이 가능한 사안이다.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얘기도 이건 뇌물죄 적용이 가능한 사안이다라고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보고를 받은 민중기 특검이요. 이거 수사 대상 되는 거 맞냐? 라면서 반문을 했다는 겁니다. 즉, 수사 요건이 되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봐라. 이 내용이 저희 채널A 취재 결과 확인이 된 겁니다. 그렇게 전해지는 거죠. 자, 이거는 결국엔 덮은 거 아니냐, 이런 의혹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수사팀 내부에서도 수사 대상이 되느냐 마느냐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는 건데, 그러면서 수사도 이첩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결국엔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그런 논란으로 지금 확산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특검에서 어떤 사건을 이제 본인들이 수사할 수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다면, 그럴 만한 권한이 특검법상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다른 수사기관으로 신속하게 이제 인계를 하는 것이 맞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타이밍은 아쉽습니다. 네. 그것과 별개로 그렇다고 해서 어떤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민주당과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미적거렸던 것이 아니냐, 그런 주장에는 저는 동의하기가 어려운 것이, 그래요? 실제로 이 특검 측에서 모든 사안에 대해서 인지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야당과 여당이 맞부딪힐 때 그런 얘기들이 나왔었거든요. 이거 무제한적으로 넓혀서 수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아니다.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 그 과정에서 인지한 경우에 그 관련 범죄에 한해서 또 수사를 할 수가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고, 네. 이 특검 측에서 주장한 대로 사실은 시점을 봐도 지금 민주당 측 인사들에게 접근했다라고 하는 시기가 어떤 지금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 그다음에 김건희 씨와 통일교 간의 커넥션, 이런 부분들을 조사하는 대선 전후의 그 시기와는 좀 시기의 차이가 있는 것이고, 네. 그 외에도 사실은 한학자 총재의 원정 도박 사건 같은 경우에는 네. 경찰로부터 실제로 사건 기록을 이첩을 받았어요, 특검이. 하지만 수사에는 착수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김건희 특검이 해야 될 어떤 제1차적인 사건의 대상들은 네. 김건희 씨와 관련된 전반의 의혹, 그리고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드러나는 의혹들이었기 때문에 네.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시만 본다라고 하더라도 민주당과 관련된 사안이었기 때문에 수사를 하지 않았다라기보다 김건희 씨와 관련된 사안에서 넓혀가느냐 마느냐를 결정해야 됐던 특검, 그리고 네.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 수사 대상이 16건이나 됐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경무, 이런 것들도 다 연관이 되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이건 달라요. 왜 네. 그러냐면 저희가 수사 보고서에 대한 민중기 특검의 반응은 문제가 큰 것이, 네. 수사 보고서가 작성이 돼가지고 오케이 하게 되면 네. 별도의 사건 기록이 만들어져요. 그것이 입건전 조사든 아니면 입건이든 별도의 사건 기록이 만들어지면 이거는 은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윤영호 씨 사건 기록에 그냥 포함되어 있던 거거든요. 네. 만약에 별도의 입건전 조사 사건 기록이든 수사 기록이든 만들어지게 되면 누군가가 이거를 수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렇게 만약에 수사 보고서에 대해서 그거 수사 대상이 되는 거야? 라고 하면, 저희가 예전에 정성호 법무장관이 했던 말처럼 대장동 항소와 관련돼서 그거 신중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가 다르죠? 결국 그때도 항소를 안 했고요. 지금도 입건전 조사 등 기록도 안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게 시간적 여유나 수사 대상인지 여부를 떠나서 네. 그런 은폐 의혹이 강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마지막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걸 김건희 특검에서 이건 우리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서 경찰로 넘겼었어요. 네. 최근에 그걸 다시 갖고 왔어요. 네. 기준이 뭐죠? 의지라는 겁니다. 의지.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줄 수도 있고 갖고 올 수도 있고. 그 말은 뭐냐면 의지가 없었다고 저희가 오해할 만한 충분한 사태를 만들어놨다, 이렇게 봅니다. 당시에 수사팀에서 이게 수사 대상이 되냐 마냐를 판단했다. 그땐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거 잠깐 제껴두고 얘기를 하더라도 대통령이 지금 지휘고와 막론하고 수사를 하라고 지시한 사안입니다. 이거는요, 대통령실에서도 조사를 할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지시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물론 어제 있었던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본부장이 추가 폭로를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많은 언론들이 윤 전 본부장의 입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추가 폭로가 나오지 않았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실의 이런 발언들, 그러니까 종교단체 해산을 2번 언급하고 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수사하라는 지시, 이런 것들이 통일교의 입을 막은 게 아니냐, 윤 전 본부장의 입을 막은 게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동안 많은 고난을 겪어왔죠. 정교 유착 게이트를 내세워서 야당을 압박해왔던 민주당을 향해서 이제 반격의 기회가 생긴 걸 수도 있습니다. 해산되어야 할 정당은 오히려 국민의힘이 아니다, 민주당이다 라면서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을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민중기 특검과 또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금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민중기 특검은 본래의 사명을 저버리고 이재명과 민주당 정권의 하수인임을 본인이 스스로 드러냈습니다.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민중기 특검과 전재수 장관을 비롯한 전 현직 민주당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검법 발의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윤 전 본부장 입에서 추가 폭로가 안 나왔기 때문에 좀 한시름 놨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 특검에서 했던 윤 전 본부장의 진술 내용들이 이제 언론들의 취재를 통해서 실명이 하나 둘씩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명이 나오는 것도 그렇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윤 전 본부장의 결심 공판에서 그 변호인이 했던 말이 되게 의미 있다고 보여져요. 네. 우리는 두루두루 정당에 구애받지 않고 두루두루 접촉을 했다. 이 말은 뭐냐면 현재 드러나 있는 이 부분과 비슷한 일이 또 벌어졌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암시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돼서는 특검이 원래 수사를 했어야 되는데 안 했다는 거잖아요. 네.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만약에 검찰이 수사했다면 그랬을까요? 아마 여기저기 다 수사를 했겠죠. 그런데 왜 특검이 오히려 성역 없이 수사라고 출범한 특검이 어떤 이유에든지 간에 안 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치적인 의심을 안 할 수밖에 없고 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 특검법에 보면 정치적인 중립 의무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은 있는 거다라고 해서 아마 고발을 하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남은 건 두 가지가 관건입니다. 과연 지금 불거진 민주당에 대한 통일교의 금품 수수 의혹이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자, 그리고 추가 폭로가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